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은 분리과세,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망감, 그 다음에 대주주 종목당 양도세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이런 겹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차익실현으로 외인들 기관이 쌍매도로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조금 반등을 해주고 오늘은 좀 더 강한 반등을 오면서 어쨌든 국회 통과가 아직 여유가 남아서 그 다음에 대주주 문제는 뭐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서 아마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쌍끌이 매수하면서 강한 상승을 해왔습니다. 특히 외인들이 매수가 오전에는 좀 그죠? 보시면 외국인들이 아침에 사다가 다시 10시, 12시부터는 좀 매도하다가 종가에다 끌어올렸습니다. 이래서 오늘도 외인들은 매수가 담으로 해서 시장이 강한 상승으로 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전고점이 3316.8인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박스권에서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박스권을 맞아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넘어갈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 어쨌든 상당히 재밌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동안에 이제 지금 조방원 그렇게도 얘기하고 지금 주도주가 지금 조방원이다. 뭐 저는 뭐 여기는 저는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상법 개정으로 해서 수혜를 받은 것은 지주사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시죠 실적으로 대변돼서 그야말로 멀리 주도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부족이다. 그래서 금융주는 뭐 이해가 가죠. 따라서 금융주 중에서 트로이카 3인방인 건설,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증권. 이것은 뭐 저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주사로서는 뭐 상법 개정으로 한 수혜 외에는 실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나 주도주로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조방원, 트로이카 3위와 조방원 플러스 이제 전기 관련 종목들이 아직도 주도주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전기주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그러면 2차 전지가 급등이 나갔는데요. 그 왜 그랬느냐? 제가 우리 관심 종목에서 이제 모두 다 이제 몰아놓은 것이 제가 714인가요? 2차 전지주가 아니 715. 2차 전지주가 오늘 뭐 엄청나게 다 시뻘겋죠. 그다음에 뭐 지금 삼성에스테가 10% 올라갔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5.09, 에코무르 머티리얼이 12.73, 포스코피체인 8.12 이 정도로 양극재가 올랐고 코스모 신소재가 11.76, 그 다음에 신흥 SC는 26.46%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이것을 뭐 왜 그러느냐 이걸 알아야 되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아직 2차 전지 소재 그것이 뭐냐면 3원계와 4원계 그죠? 그 다음에 전구체와 그 다음에 양극재 이런 것이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면 쉽게 되겠죠. 전구체는 배터리에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다가 50%를 차지하죠. 배터리의 50%, 양극재의 50%.
그래서 이 전구체에다가 플러스 리튬을 섞는 거죠. 이래서 리튬 가격이 인상하고 있고요. 니켈 가격이 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이 폭등하고 리튬 가격이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 대신에 바닥에 있던 니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원가에 대한 그죠? 그동안은 그 원가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수익 구조가 좋지 않았는데 이름으로써 이제 뭔가가 좋아진 일이 벌어진 게 에코프로비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에 에코프로비엠의 적자를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였었는데 1분기에 23억 영업이익을 했죠. 이번에 영업이익이 2분기에는 490억을 냈습니다. 490억.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리튬 가격 상승과 니켈 가격, 전구체에 들어가는 니켈 가격. 그러니까 삼원계가 뭐냐면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망간 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것이 삼원계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전구체 가격이 그 중에서 니켈 가격과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 이제 양극재가 되는 거죠. 양극재 가격이 상승에 도화선을 만들었다. 이래서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당연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 강화 정책이 미국에서 발동이 걸리면서 어떻게 됐냐면 공장 건설이 중단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배터리 사용 금지 조처로 공사가 중지됐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방전됐든 원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산 ESS 배터리 충전 배터리에도 41%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58%로 부과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상호 관세로 국민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2차 전지 기업의 원가 부담이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공장 덕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공장이 있죠. 중국은 공장 건설을 중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 배터리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것이 합쳐지면서 오늘 드디어 배터리주가 동시다발적으로 급등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겹효제라고 그러죠. 하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또 하나는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 공장이 건설이 중단되고 또 ESS 배터리에 대해서는 관세가 내년에는 58% 부과될 상호 관세로 인해서 58% 부과되는 것 때문에 2차 전지가 굉장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이든 무료 방송이든 제가 힌트를 주면서 뭐라 그랬죠?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야만 배터리가 배터리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전구체 양극재 그렇지만 배터리는 2차 전지의 전기차의 50%가 배터리죠. 그다음에 배터리의 40%가 뭐죠? 40%가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뭐 거의 뭐 이거 그다음에 양극재가 40%고 음극재가 20%. 그다음에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양극재가 대장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강력의 15%가 넘는 추세를 전환 이후에 추세는 여기서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추세 전환 이후에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드디어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미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죠. 이제 처음 밝히는 얘기인데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또다시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또 이래서 2차 전지 배터리가 당분간은 또 반등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신 이제 오늘 이 주도주로 같은 종목들이 조금은 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좀 쉬고 있고요. 근데 대신 이제 오늘도 원전주가 좀 일부 종목이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어떤 종목이 올라갔냐면 피팅 기업들이 요즘에 강하게 올라왔은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카본이죠. 그죠? 이래서 신고가를 또 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죠. 자, 그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지 고민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 주도주는 계속 가되 거기에 따른 바닥에서 새롭게 이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서 수익을 크게 갈지 중요한 전환점에 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뭐죠? 5천 간다. 이런 희망 섞인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배당소득 관리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실망스러운 전 종목 중에서 지금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요.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이 총 우리나라 주식이 상장 주식이 2,659 종목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은 불과 9.8% 2,659 종목 중에서 상장사 중에서 9.8%뿐이 해당 사항이 없다. 더더구나 우리 국민 대표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냐면 560만 명인가요? 563만 명인가 이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사람도 31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좀 시간이 좀 경과했던 건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3명 중에 1명은 거의 삼성전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은 해당 사항이 없다.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종목은 9.8%에 불과하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2,650 종목에서 겨우 뭐죠? 254개라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254개 10%도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허울 좋은 이름이고 그저 사람 갖고 노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무슨 뭐죠? 배당으로다가 월급을 탈 수 있는 얘기가 순 엉터리였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승 여부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매년 낙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양도세를 면하기 위해서 50억 종목당 50억 대주주들이 연말 가면 팔고 또 연초에 다시 사는 반복적인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그야말로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장기 투자를 유도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대주주들이 좀 뭔가 장기 투자를 권유해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자금 운영에 좋도록 이게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줄여서 뭐죠? 뭐 자꾸 팔고 사게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보는 건 누구죠? 대주주가 피해 보는 거 아닙니다. 알량한 돈이라도 어떻게든 벌려서 조금 더 좀 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 되면 늘 그죠? 돈 좀 벌어볼 때인데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여당 내에서도 지금 두 의원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늘 2차 전지로 인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 특히 여기서 손실이 많이 났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다시 복구할지 고민하고 잘 반응해서 수익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수요일 쉬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